여러분 안녕. 오늘 제가 올렸던 태국 LGBT 영상 관련해서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어요. 태국 성소수자 문화는 이렇군요. 이런데도 제도적 차원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된 지는 얼마 안 된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또 만들었었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죠?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는 거를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저는 제가 말을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렇게 글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보시지만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항상 제 영상을 볼 때마다 말을 뒤지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말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셔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말을 잘한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태국 하면 그냥 막연하게 레이디보이, 레즈 드라마 이런 것만 떠올랐는데 이번에 많이 알아갑니다. 저 나라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나라 분위기 자체가 한국과 다르군요. 네. 나라 분위기 자체가 한국과 다릅니다. 태국인 스스로 태국을 LGBT 나라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제까지 푸켓에 있다 왔는데 이걸 알고 여행했으면 뭔가 더 즐거웠을 것 같아서 아쉽네요. 재밌는 여행을 하고 가셨기 바랍니다. 태국 컨텐츠 많이 보고 태국어 공부하는 1인으로서 LGBTQ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애인처럼 대상의 성별 구분이 없는 표현만 있어요. 저도 태국어를 입문 수준으로 할 줄 알아요. 팬이라고 하거든요, 애인을. 그래서 나의 애인 해서 팬 건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애인만 배웠지 따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는 단어를 제가 안 배워서 뭐지? 해가지고 태국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태국인 친구가 맞대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애인이라는 그냥 말을 쓰고 따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자체에 대해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남자한테는 너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자한테는 너 남자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헤테로일 거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국에서는 퀴어와 헤테로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지.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내 성지향성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제가 어떤 의문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뭔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유가 뭐냐면 헤테로들은 나 이성애자야 혹은 나 헤테로야라고 정의를 안 하잖아. 근데 퀴어만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성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런 헤테로나 이성애자가 기준점이 되지 않고 그냥 누가 누구를 좋아하든 우리가 그거에 대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면 퀴어도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뭐 굳이 나 이거야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누군가는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날이 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난 했단 말이야. 근데 태국이 그런 나라야.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살면서 이걸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게 실제로 존재할 때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제가 보고 느끼면서 아,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재밌다고 저는 느껴지죠. 외국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외국은 레즈비언 커플이 아우팅을 가지고 폭행을 행사하는 게 퀴어 커플 폭행 중에 1순위라고 하시네요. 전 이거 몰랐거든요. 이거 듣고 조금 충격 먹었어요.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한 애인이 아우팅을 무기로 협박을 하는 그러면서 폭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태국은 어떤 식의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나요? 태국도 퀴어 커플 간의 폭력이 존재하지만 그 이유는 아우팅을 원인으로 한 폭행이 아니라 헤테로와 같은 이유들로 그런 폭력이 생기는 거고 왜냐면 애초에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태국에는 아우팅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권력으로 휘두를 수가 없는 거야. 성 정체성을 밝혀서 사회적으로
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우팅이라는 단어가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아우팅을 무기로 한 폭력이 태국 커플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태국의 레이디보이라는 단어가 트랜스젠더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호칭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네요. 네, 태국 레이디보이들은 자신이 레이디보이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태국에서는 너 레이디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약간 무례한 느낌이 아니에요. 너 레이디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막 나 레이디보이야. 이렇게 대답해요.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주눅을 들거나 눈치를 보거나 한 사람을 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태국 사회 자체가 레이디보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레이디보이들이 되게 웃기거든. 대체로. 이제 영상 뜨면 후다닥 보러 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 계속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도 태국과 같이 더 다름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그걸 위해 목소리 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퀴어 문화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저는 전공이 예술이거든요. 그리고 제 20대 전반적인 환경 자체도 주변에 싹 다 예술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뭐 음악이든 뭐 그림이든 뭐 현대미술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속했던 소셜은 항상 어떤 퀴어와 헤테로가 한 반반 비율 정도인 소셜이었고 그리고 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퀴어 문화 자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인지하고 있어. 그 퀴어 문화가 뭔지 그리고 호모포비아가 존재하기 좀 어려운 소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태국에 오기 전부터 태국의 퀴어 문화와 흡사한 소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뭐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제 삶의 어떤 일부 친구들을 그냥 보면서 제가 느낀 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또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이런 거를 그냥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이거를 막 내가 막 퀴어 여러분을 위해 목소리를 낸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되게 열린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싹 다 나 같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되게 닫혀있다 이렇게 본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나? 이 채널을 발견하고 그냥 사랑에 빠졌습니다. 세이프 스페이스가 생긴 느낌이랄까요? 정말 다행이다. LGBT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역할을 동일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태국은 두 가지 구분이 잘 되는 편이라 포용적으로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군요. 이게 되게 핵심을 찌른 관점이죠. 여자는 이래야 해, 남자는 이래야 해 라는 그 성별 고정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태국에는. 새로운 사회를 알게 된 기분이라 좋네요. 태국의 개방적인 분위기가 퀴어로서 너무 부럽습니다. 제도적으로 느리지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니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 없기 때문일 것 같다는 게 정말 공감되고 부럽네요. 여러분 뭔가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답답하셨나 싶기도 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저는 실제로 틱톡에서 처음으로 LGBTQ 관련한 영상들과 동성 커플들을 접하면서 퀴어에 대한 인식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이전에는 내 주변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멀게만 느껴지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많았는데 제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실제 내가 온라인 퀴어 커뮤니티에 소속된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틱톡 없었으면 내 정체성을 평생 부정했을 것만 같은 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느꼈어. 뭔가 저는 계속 예술을 전공했고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다 그냥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소셜에 계속 있었으니까 서울이 비교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퀴어 친구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생각까지 할지까지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약간 좀 충격을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영상 올린 것 자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 약간 내가 일상에서 발견한 한국과 좀 다른 부분에 대해 공유를 하는 느낌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이럴이 돼서 약간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좀 열광을 하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면서 피어로서 답답함을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을 내가 약간 이렇게 긁어주는 역할을 했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퀴어 영상을 좋아하셨나 보다. 그제서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좋은 이야기들을 막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영상을 보고 나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든지 아니면 좀 모르는 세계를 알게 되면서 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당연하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소리를. 그냥 아직 우리 사회가 보수적인 거고 한국인의 높은 불안과 이 퀴어 문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불안에 대해서 영상을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불안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